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예능 산업의 흐름을 뒤흔든 JTBC와 스튜디오 C1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화해 사건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루 동안 벌어진 법정 공방과 그날 이후 업계 전체가 뒤집힌 변화가 있습니다. 그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취재진은 카메라를 들고 건물 입구를 향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JTBC 관계자들과 스튜디오 C1 측 관계자들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빠르게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이나 포맷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향후 콘텐츠 주권을 좌우할 핵심 대결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공방은 JTBC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JTBC 측은 스튜디오 C1이 선보인 예능 프로그램의 콘셉트가 기존 JTBC 프로그램의 시각적 방향성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C1 측은 차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예능의 형식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감정형 스포츠 예능을 개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이 나오자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가 다음 발언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C1 측이 직접 기술 시연을 위해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불꽃야구의 실시간 시청 반응 데이터가 그래프와 함께 펼쳐지며 방청석에서는 작은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16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50분 만에는 동시 시청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고 수치는 19만 명을 기록하며 현장을 더욱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JTBC가 두꺼운 자료를 펼쳐들고 논리를 쌓아가는 동안 C1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로 자신들이 만든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의 공기는 점점 더 묵직해졌습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싸움. 그러나 분명 한 시대의 방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C1 측의 기술 시연이 끝난 뒤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JTBC가 쌓아올린 전통적 제작 방식과 C1이 제시한 데이터 기반 기술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 싸움의 본질이 단순한 포맷 분쟁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C1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법정 안의 공기를 갑자기 바꿔놓았고 그 순간부터 흐름은 서서히 C1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휴정 후 재개된 법정에서 양측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JTBC 측 관계자는 조용히 입을 열며 C1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명과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C1 대표는 미소를 띠며 대응했습니다.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시청자의 선택이며 콘텐츠의 본질은 결국 시청자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악수가 오갔고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번쩍였습니다. 길지 않은 악수였지만 그 안에는 경쟁과 존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화해 소식은 빠르게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JTBC가 방송한 기존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C1이 생중계한 불꽃야구는 동시 시청자 수 19만 명을 넘기며 유튜브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내부 메시지 창에는 이겼다는 짧은 문장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음을 확인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주인공은 출연자도 진행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청자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응원하고 실시간 투표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며 AI가 분석한 감정 데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반응이 화면에 반영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콘텐츠였고 이것이 불꽃야구가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C1은 더 이상 신생 제작사가 아니었고 기술과 예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테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업계 전체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거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시청률 중심의 전통적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방송을 만들었지만 시원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말로 이 변화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법정에서의 승패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화해 소식이 전해진 뒤 업계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공간에서는 시원 관계자 몇 명이 늦은 회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원 대표는 조용히 잔을 들며 오늘의 화해가 승리라기보다 인정의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방송사가 자신들을 경쟁 상대로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새로운 무대에 올랐다는 증거라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처럼 눈시울을 붉혔고 또 누군가는 웃으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JTBC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시원과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표현을 넘어 변화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을 인정한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날 불꽃야구 공식 채널에는 짧은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가 우리의 심판이자 팀이었다는 감사의 인사였고 이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시원은 법정에서가 아니라 시청자의 손끝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셈이었습니다. 그 후 내부적으로 시원은 더 큰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력은 단순한 영상 제작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반응 분석, 감정 기반 하이라이트 생성, 몰입 구간 측정 시스템 등은 기존 방송사에는 존재하지 않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주들은 시청률 이상으로 정확한 감정 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새로운 산업 구조를 예고했습니다. 한 글로벌 브랜드는 감정을 기반으로 광고 효과를 판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원과 단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업계 전체가 완전히 다른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JTBC 내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패배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시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고 JTBC는 그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제작진 일부는 그 기술력에 충격을 받았고 전통적 방식으로는 더는 시청자의 마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복잡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감정 기반 예능이 이미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JTBC 건물 복도, 늦은 저녁까지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제작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 걸까? 그 질문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믿어왔던 방식이 끝난 거야. 익숙한 승리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 말을 계기로 JTBC 내부에서도 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원을 막을 수 없다면 배워야 한다는 결론이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싸움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였고, JTBC와 시원 모두 이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JTBC는 변화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회의실에서는 연일 열띤 논의가 이어졌고,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서는 시청자의 선택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회자된 문장은 JTBC 내부에서 떠도온 익명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편집하지만 시원은 방송을 공감한다. 이 짧은 문장은 사내 곳곳에 인쇄되어 붙기 시작했고, 젊은 제작자들은 이를 새로운 시대의 슬로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공감 중심의 제작 방식이야말로 앞으로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원의 본사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방송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전통 방송사 PD, 음악 예능 작가, 광고 대행사 관계자, 심지어 경쟁사 관계자들까지 시원의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듯 흔들리는 시청자 반응 데이터였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화면 구석은 붉게 변했고, 누군가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면 곡선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시각화한 하나의 지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미래의 언어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JTBC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시원을 막는 대신 배움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동 제작. JTBC는 자신들이 가진 포맷과 제작 경험을 제공하고 시원은 데이터 플랫폼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손을 잡아 탄생시킬 공동 프로젝트는 2026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JTBC 내부 보고서에는 시원의 손을 잡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진화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이는 조직 내에서 커다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 결정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제작진은 여전히 전통적 방식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고, 감정을 분석하는 AI가 진짜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원의 기술 관계자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AI는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감정을 되돌려 보여주는 도구라고. 이 한마디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JTBC 내부 분위기에는 위기감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두려운 이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제작자들은 이 변화가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시원의 시스템을 보며 콘텐츠의 미래는 결국 시청자 반응을 중심에 둔 구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더 큰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양사는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대립이 아닌 협업의 자세로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기술과 제작 경험이 하나로 결합될 때 어떤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지 모두가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감정과 데이터가 움직이는 새로운 무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두 회사 모두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회사의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JTBC는 시원과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Human Centered Broadcast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술을 배제하지 않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었고, 그 뒤에는 시원의 기술 책임자가 불과 한 달 전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조직이 같은 무대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충돌했던 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 현장에서는 JTBC의 로고 옆에 Powered by Studio, 시원이라는 문구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업계 내에서 상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결국 방송의 시대가 끝나고 감정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며 현재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 발언은 더 이상 시청률이 기준이 아닌 시청자의 감정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편 시원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에모셔넷. 시청자의 감정 패턴을 학습해 AI가 감정 예측 기반 편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그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감정을 예측하지 말고 감동을 재현하라. 시원은 시청자의 반응을 단순 수치가 아닌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언어를 다시 시청자에게 되돌려주는 경험을 만들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예능에서는 불가능했던 감정 흐름의 설계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자 광고주, PD, 제작진은 더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감정 데이터는 시청률보다 훨씬 정교하게 시청자의 몰입과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편집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AI가 감정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변화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콘텐츠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 방식에 익숙했던 제작자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제작진들은 감정 기반 제작 방식이 방송산업을 다시 정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시청자의 감정을 분석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시원의 기술이
기존 예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업계가 직면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청자의 감정을 중심에 두는 제작 방식이 과연 방송의 미래가 될 것인가? JTBC와 시원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고, 이 변화는 한국 예능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